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포도 재배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포도는 척박한 토양에서 잘 자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사실은 포도가 기름진 토양을 좋아하죠. 척박한 토양이 좋은 것은 와인용 포도가 그렇다는 것이지, 일반 포도일수록 식용 포도 같으면 기름진 토양이, 모든 작물이 다 기름진 토양을 다 좋아하죠. 그러나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본다고 쳤을 때, 자, 기름진 토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주식인 밀을 심어야죠. 그리고 저쪽 산빛 아래 자갈밭인데 뭐 버리기는 좀 아깝고, 그래서 아까우니까 거기다 이제 포도를 심었던 거죠. 그래서 이 포도가 척박한 토양에서 수천 년 동안 자라서 적응이 잘 된 겁니다. 그리고 기름진 토양에다가 포도를 심으면, 포도뿐만 아니라 이제 과수가 다 그래요. 나무 자체가 잘 자랍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심어서 그 포도 갖고 무슨 뭐 목재로 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열매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름진 토양에서는 나무 자체는 잘 자라고 열매 맺는데 좀 소홀해져요. 그리고 이제 수천 년 동안 거친 토양에 적응이 돼서 특히 거친 토양일수록 향이 강해집니다. 그러면은 이 거친 토양일수록 왜 향이 강해지느냐? 자, 식물이라는 것은 한 자리에서 자리 잡혀서 거기서 평생을 보냅니다. 동물하고 달라요. 동물은 불리한 조건에 있을 때 다른 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식물은 비가 안 온다, 도망 못 갑니다. 그 자리에서 잎을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변종이 좀 많이 생기기도 하고, 잎이 작아지고 물이 많으면 잎을 크게 만들어야 되고, 물이 부족하면 또 땅속 깊이 뿌리를 뻗어야 되고, 거기서 이제 자체 그 자리에서 변형을 좀 많이 시키죠. 그러면은 이제 포도 향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포도 향이 다른 게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 향이 생기는 겁니다. 즉, 동물이고 식물이고 야생에서 키운 것들이 훨씬 향이 강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바람직한 향이냐 아니냐는 이제 두 번째고, 향이 강한 것은 전부 야생입니다. 그래서 와인용 포도는 이 향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와인이 맛있다는 것은 뭐예요? 마셔보고 코에서 맛을 느낀다고 그랬죠? 입에서 느끼는 게 아니라 맛은 맛있다 맛없다의 맛은 코에서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향이 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물이 분비하는 이 방어 물질이 향입니다. 즉 식물이 악조건에서 발버둥 치는 게 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 곤충이나 병충해를 방어하기 위해서 또 내놓는 물질, 이런 것들이 향을 진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는 작물들을 보면은 향이 좀 없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아쉬울 게 없거든. 제때 물 주지, 제때 비료 주지, 일조량 조절하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식물이 발버둥 칠 이유가 없어요. 발버둥의 산물이 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은 척박한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이게 향이 진해진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냉이가 한 20, 30년 전에는 한 뿌리만 넣어도 맛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 냉이를 다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이 약해졌어요. 취나물도 많이 향이 좀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더덕도 보면은 요즘 보면은 또 많이 향이 좀 약해졌어요. 그 뭐냐? 너무 환경이 좋은 데서 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향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식물이 발버둥거리면서 살았다는 증거가 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물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습니다. 특히 이제 자외선의 영향력, 그 다음에 기온, 그리고 수분이 많냐 적냐, 그 다음에 토양의 양분이 많냐 적냐, 그리고 이제 급작스러운 기후 변화,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이제 비생물학적 스트레스고, 생물학적 스트레스는 곤충, 그 다음에 바이러스, 뭐 미생물,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잡초들도 스트레스죠.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식물체가 뭔가 물질을 내놓습니다.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대표적인 물질이 보면은 폴리페놀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폴리페놀 중에서 옛날부터 유명했었던 게 레스베라트롤이죠. 그래서 레스베라트롤이 포도에 많고 땅콩에 많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 결과물이 폴리페놀. 폴리페놀이 뭡니까? 색깔을 이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떫은 맛을 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들이 항산화작용이 있어서 자기를 이제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와인 마실 때 레드 와인이 몸에 좋다 하는 이유가 바로 이 폴리페놀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는 이제 테르펜을 비롯한 여러 가지 향기 물질들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비타민이 되기도 하고 아로마도 되기도 하고 색깔을 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되니까 대표적인 걸로 이제 여러분들 아무리 전문 용어로 해도 피톤치드는 아시잖아요. 이 피톤치드가 바로 이 스트레스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생에 가깝게 키울수록 피톤치드가 많죠. 이렇게 해서 맛있는 와인을 만들려면은 야생에 가깝게 포도 재배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식용 포도와 와인용 포도의 재배 방법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친 토양에서 좋은 와인이 나온다는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식물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포도나무를 우리가 기름진 토양에서 키우면은 포도나무는 잘 자라고 그 다음에 가지도 잘 뻗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나무 자체는 잘 자라지만 향이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와인 전문가들도 거친 토양일수록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그 뜻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시겠죠? 거친 토양일수록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물질을 내놓는데 그게 우리는 향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